이 자식이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고 무슨 생각이 저리 많나? 이 자식아, 묻는 말에 대답만 하란 말이다. 알아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다.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으니 묻는 거다. 천마는 당연히 잘 알지요. 중원에서 천마신교의 천마라는 마두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하지만 사흘 전에 북망산에서 척살되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독고 세가의 독고진 가주가 북망산에서 처치한 거라 하더군요. 이게 무슨 개풀 뜯는 소리냐? 사흘 전이라면 천마의 심장에 사검을 박아 넣어 죽이고 자신은 그 사기꾼 산문령 가주들의 검에 찔려 망천에 떨어진 그 시각일 것이다. 시대 배경을 건너뛰지는 않은 것은 다행이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려 끙끙댈 필요가 없다. 그런데 천마를 돕고 세가에 돕고 진이 죽였다니. 이게 내가 그리도 편입되고 싶어 하던 밝은 세상이었나? 돕고 진? 그 새끼가 천마를 죽였다니. 이런 영웅 위조범이 있나? 글쎄요, 그게 조금 애매한데요. 산문년 연주 3명이 합세하고 그 산문년이 20년을 남몰래 준비해 절정에 이른 후기 기수 50여 명이 합공을 했지만 장렬하게 다 죽었다 하더군요. 그 10명을 모조리 베고도 멀쩡했던 천마를 산문연주들이 다시 합공했고 힘이 빠진 천마를 돕고 가주가 목을 친 모양이에요. 그 목은 마두답게 하늘 높이 올라가 사라졌지만 몸뚱아리가 증거로 남아있지요. 돕고 가주가 이 무림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고수 아닙니까? 어쩌면 작금의 강호에서 최고 고수일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있지요. 이건 완전 사기꾼들이다. 사실 멸마대 50여 명이 천마에게 다 죽은 건 아니다. 천마는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하며 앞장 무인들만 죽였다. 왠지 살생을 싫어한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다 느닷없이 천근의 화약이 폭발했고 그 화약 폭발에 젊은 고수들 몸뚱아리가 다 갈갈이 찢어졌다. 그 혼란한 와중에 광살이 희대의 암기사검으로 천마의 심장을 뚫은 것이다. 화약도 광살도 그 무용담에는 빠져있다. 그 새끼들 사기친 거 아니냐? 그게 천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아, 그건 천마신교에서 확인되었지요. 거기도 중원에 세작이 있으니까요. 대식은 놀란 표정으로 관원평을 쳐다본다. 공자님이 어떻게 그런 걸 다 관심 가지나요? 신기하네요. 공자님, 정신 차리지 말고 이대로 정신 나간 상태로? 대식이 이놈 말이 꽤 웃겨서 피식 웃음이 나온다. 망천, 망하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거센 물줄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거기 던져진 내 주검이 관원평이라는 이 괴상한 사내와 엉켰고 환원이 된 거로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 도리가 없다. 무협 세상이 무공으로 굴러가야 하는 협의의 세상이라야 하는데 일이 사기질이 난무하는 세상이었나? 내가 밝은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목숨 건 세상이 그런 곳이었나? 분노, 씨발, 내가 이번 생은 세상을 똑바로 고쳐야겠다. 네? 대식이는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세상을 고쳐? 씨발이라는 쌍말을 내뱉는 저 언어 생활은 공자님 모신 이후 여지껏 본 적 없는 가슴 뿌듯한 장면이다. 원평은 어이가 없다. 정파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산문년 연주들의 행각이 소름 끼친다. 흥, 사기꾼들이 때로 모여 아주 소설어를 쓰고 있네. 예?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두들겨 맞았고 물에는 왜 뛰어든 거냐? 이건 내가 말하기 낯뜨거운데요. 에이, 모르겠다. 공자님, 거울에 얼굴 비춰보셔요. 얼굴 화장한 거 안 보이시나요? 비록 물에 처박히는 바람에 많이 지워졌지만 대식이 말을 듣고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몸의 주인 관원평이라는 인간이 이 집안에서 핍박받는 이유를 알겠다. 대식이 그간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해준다. 관원평 이 인간이 방랑기에다니 여기 성읍에 들릴 때 우연히 장난삼아 여자 역할 검수를 맡아 배우로 한번 참여했다가 엄청난 박수를 받고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그 뒤로 기에단이 올 때마다 여자 무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나오니 들키지 않았지만 점점 거기에 깊이 빠져 집안에서도 화장을 하고 여자 무사 역할을 연습하다. 마침내 들키고 말았다. 죽도록 두들겨 맞았지만 그건 이 인간에게 일상이 되고 말았다. 마침내 마경산 밑에 별채로 쫓겨났다. 관시세가의 2개의 성인 백야성과 흑제성 출입이 금지되고 별채 밖 외출 또한 금지되는 감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 기이한 행각을 계속하고 다녔다. 13세부터 그러다 이제 약관의 나이가 되었다. 사흘 전 무사들이 북망산에 무슨 큰 사건이 있다며
몰려들어 어수선한 틈을 타서 개 구멍을 통해 또다시 성읍으로 나가 마침 낙양 성읍에서 판을 벌리고 있는 안면 있는 기회단에서 그 짓을 했다. 그러다 쫓아온 감시무사에게 붙들리고 흑제성에 보고가 올라가고 마침내 흑제성에 있는 둘째 영과 백야성에 있는 첫째 영이 쫓아와 가문의 수치라며 개 패듯이 두들겼다. 저러다 죽겠다 싶어 감시무사가 말리는 틈을 타 달아난 관원평은 북망산 아래 망하호수에 몸을 던졌다 한다. 망하호수라면 북망산의 망천이 흘러들어 만든 호수다. 말 그대로 나를 잇는다는 곳이다. 크크 돼질 만큼 맞을 짓 했네. 뭐 살려둔 게 용하다. 그러다 부근의 작은 객잔의 숙수가 물고기를 사서 지나가다 물가에 잠겨있는 시신 두 구를 발견하고 건졌더니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 유심히 보니 아는 사람이었다. 대식이가 찾아다니며 용모파기를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물었다. 츠츠, 저 여자는 왜 사내를 껴안고 물에 빠졌을까? 사내가 정인이라도 되나요? 사내가 무슨 일인지 칼 맞아 죽으니 따라 죽으려 한 건가요? 대식은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네가 이리로 다시 데려다 놓았다는 말이냐? 예. 그런 놈에게 충성하는 너도 참 대단하다. 예. 대식이 보기에 공자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놀랍기만 했다. 여기 다른 시중 드는 사람이 또 있나? 없어요. 저 하나뿐입니다. 밥도 제가 하고 빨래도 제가 하고 여긴 출입 금지라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가끔 감시하는 무사가 보이는 게 전부고요. 잠시 뜸을 들였다가 대식이 푸념하듯 덧붙였다. 식비도 모자랍니다. 그냥 죽지만 말고 살라는 거지요. 맛있는 음식 먹어본 게 언제인지. 집안 망신이니 차라리 죽으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때 공자님이 말했다. 대식아, 태워라 저것들. 예? 저 여자 옷, 화장품, 그딴 거 전부 태워. 사내 자식이 저게 뭐냐. 대식은 얼어붙었다. 죽다 살아나더니 정말 돌아버린 건 아닐까? 제발 제 정신으로는 돌아오지 말아라. 종복 팔자는 주인 따라간다. 그동안 요상한 공자님 행각 때문에 대식은 어디 가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여장한 관원평, 여자 종복들은 잘생긴 사내라 여기고 남자 종복들은 예쁜 여자라 여기며 음탕한 눈빛을 번뜩였다. 사실 화장한 관원평은 정말 예뻤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대식은 혹시라도 공자가 말을 바꿀까봐 옷과 화장품을 모조리 아궁이에 던져 넣었다. 활활 타올랐다. 잠시 후 대식아, 사흘 굶은 것 같군. 먹을 건 있나? 대식도 배가 고팠다. 급히 상을 차려왔다. 소면과 삶은 돼지고기, 소금과 야채, 무림에선 평범하지만 이 정도면 훌륭한 한 끼였다. 그런데 공자는 정말 돼지처럼 먹었다. 헉, 공자님,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이제 이름을 제가 아니라 공자님이 대식이라 해야겠습니다. 이 정도도 안 먹었단 말이냐? 살찌면 여자 무사역에 안 어울린다고 늘 깨작거리셨잖습니까? 공자가 낮게 중얼거렸다.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 놈이군. 왜 그랬을까 그놈이. 자기 이야기인데 마치 남 이야기처럼 한다. 대식은 등골이 서늘했다. 이번에는 꽤 세게 맞았습니다. 파혼 때문에요. 파혼? 공자가 젓가락을 멈췄다. 내가 약혼자가 있었어? 11살까지는 천재셨지요. 인물도 뛰어나고 상대는 누구지? 잠시 망설이다가 조비연입니다. 정적 4천만금장의 조비연. 나르는 제비라 불리는 여인. 공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자소단도 받았겠군. 예, 그날 바로 드셨다 합니다. 공자는 즉시 내공을 돌려보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10년은 쌓였어야 할 내공이 텅 비어있다. 이상하군. 가짜였나? 천하의 만금장이 가짜를 주겠습니까? 공자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자소단을 과자 한 조각으로 만들 재주가 있다니. 재밌군. 그런데 왜 물에 뛰어드셨습니까? 대식의 질문에 공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만금장에 체면이 있지. 파혼당하고도 멀쩡히 살아있으면 그 집안 자존심은 뭐가 되겠나. 이상하게 다른 기억은 없는데 그 생각만 또렷하군. 대식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내 무공은 어느 정도냐? 내공이 저만도 못한데 무슨 무공입니까? 공자의 얼굴이 굳었다. 무림에서 약자는 호구일 뿐. 이 몸을 되돌려놔야 한다. 이제 관 원평은 곧 자신이다. 대식을 내보낸 뒤 원평은 삼재신법을 펼쳤다. 하늘의 기운을 상단전에, 땅의 기운을 하단전에, 그리고 두 기운을 관통시킨다. 그런데 막혀있다. 상단의 기운도 하단의 기운도 중단전에서 멈춘다. 하초로 내려가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 누군가가 이 몸에 장난을 쳤다. 억지로 일주천을 시도했지만 땀만 흐르고 기운은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점점 힘이 빠지고 성정이 유순해지는 느낌. 이건 단순한 막힘이 아니다. 누군가의 의도다. 이러니 자소단의 기운이 신체의 기운이 되지 못하고 배설되어 버린 건가? 설령 자소단이 아니더라도 가문에 천재가 났다고 한번 키워보겠다며 온갖 영약을 먹였겠지. 하지만 그게 오히려 딱딱한 기운이 되어 상단전으로 가는 길을 막고 하단전으로 가는 길까지 틀어막은 것 같다. 최대한 중단전에 남아있는 콩알만한 선천기운에 집중한다. 느껴진다. 배꼽 아래 짜릿한 무언가. 바늘이다. 동맥 부근 회음혈. 거기에 여러 개가 박혀있다. 기운이 흐르는 길을 정확히 막고 있다. 엉덩이 위쪽 회항혈도 마찬가지다. 딱딱하게 굳어있다. 혈이 흐르지 못하는 느낌이 온다. 힘을 주자 단전 아래와 단전 위쪽이 따끔하다. 그리고 극심한 통증. 토가 나올 것 같이 속이 메스꺼린다. 이것 때문이었군. 관원평. 이놈이 점점 여자가 된 이유가. 양의 기운이 전부 통제되었어. 바늘이라면 피부를 눌렀을 때 형상이 느껴져야 한다. 하지만 그 느낌이 없다. 이건 바늘이 아니다. 바늘보다 훨씬 가는 우모침. 아니, 그보다 더 가늘 수도 있겠다. 이런 건 살수들이나 쓰는 수법인데. 목이 마른다. 이걸 누구에게 제거해달라 하지? 중언무림에 부탁할 사람 하나 없다. 외로운 살수였던 전생. 생각나는 내공에 고수가 없다. 생각이 꼬리를 문다. 이번 생은 독하게 사람 같이 살아보자. 절벽에서 떨어질 때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었다. 전생이 비처럼 스쳐 지나갔고 후회가 가슴을 후벼 팠다. 방을 뒤진다. 호화스럽게 생긴 은장도가 나왔다. 여자들의 패물인 은장도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날이 무슨 보검처럼 날카롭다. 평범하지 않다. 관원평 이 자식. 예쁜 여자 물건이면 사족을 못 썼고 간직했네. 이를 악문다. 내 몸에 장난친 놈. 내 뜻대로는 안 된다. 내가 전생 살수였지 않나? 그래도 내가 천만이라 하던 그놈. 흐흐. 그래도 내가 천하의 살수 아니냐? 무조건 회음혈의 침부터 제거한다. 은장도를 쥐고 살을 포 뜨기 시작했다. 독한 마음으로 도려낸다. 하지만 무지 아프다. 훈련할 때 개처럼 두들겨 맞고 칼집도 수없이 났다. 그래도 이렇게 아프진 않았다. 몸이 바뀌니? 고통을 느끼는 것도 달라진 건가? 아후훅 더럽게 아프네. 피가 흐른다. 살을 고기포처럼 베어내자 베이진 살점 속에 핏물에 젖어 반짝이는 것이 보인다.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침.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다. 끝이 기묘하게 빛난다. 야광 성분 하나를 잡아당긴다. 계속 나온다. 끝도 없다. 30개. 등 뒤 회항혈에서는 굵은 침의 느낌이 나서 살점을 파내어 제거한다. 이제 없는 것 같다. 몸이 버티지 못한다. 긴장이 풀리자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눈을 떴다. 대식이놈이 내 복부의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엎어져 대성통곡 중이다. 얼굴에 피칠갑이 되어 어린애처럼 운다. 하, 그놈 되게 슬피 우네. 내가 눈물이 나오려고 그런다. 공자님아, 공자님아. 배를 가르고 목숨을 버리다니. 그깟 여자가 뭐라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뒤통수를 세게 갈겼다. 임마, 누가 자결했대.
무공수련한 놈이 생명 반응도 몰라? 대식이 벌러덩 자빠진다. 살아계세요? 자결한 거 아니었어요? 수술이다. 어떤 놈이 금지하는 침을 단전 통로에 30개나 박아놨더라. 대식의 얼굴이 굳는다. 그 정도면 목숨도 위험했겠네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내 목숨도 위험하다. 그 정도 눈치는 저도 있어요. 어떤 새끼죠? 침을 내민다. 이게 뭔지 알겠냐? 대식이 침을 자세히 살핀다. 뚱뚱한 놈이 의외로 눈은 섬세하다. 이거 거미줄 아닙니까? 왕거미의 거미줄에서 보이는 무지갯빛이 나는데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보기보다 똑똑한 놈이다. 남만의 인면지주. 그 영물의 거미줄 같다. 중단전과 하단전을 막고 있었어. 특히 남자의 상징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어. 대식이 침을 삼킨다. 그래서 여자가 될 뻔했네요. 다른 곳에도 더 있을지 모른다. 무명살수도 거미줄을 처리해서 침으로 쓴다는 건 처음 보는 수수법이다. 전생에 사용하던 사검이 만년인면지주의 거미줄로 만든 것이라는 건 짐작하고 있다. 물론 사검은 이것보다 훨씬 가늘고 투명해서 제 아무리 고수라도 알아보지 못했다. 대시가 성주는 성주전에 계실 거고 내 모친의 흔적은 왜 안 보이지? 대식의 얼굴에 순식간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친정인 호연세가에 간 지 3년쯤 되었어요. 호연세가가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기가 찬다. 전생에 고아였는데 이번 생도 3년이라니 이상한 병이 든 자식을 두고 3년을 오지 않았다고? 이건 예사로운 일은 아니다. 18, 이거 거의 고아나 다름없네. 팔자가 왜 이래? 나도 어머니 좀 가져보면 안 되나? 고아로 살았던 전생이 마음을 후벼 판다. 아비는 그 훌륭한 무가의 성주시니 잘난 척하느라 못난 자식은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건 빤한 거고 어미는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공자님, 어머니는 그런 분 아니에요. 아마도 무슨 사고가 난 걸일 거예요. 그래? 그러면 다행이고 상처를 덮고 붕대를 감는다. 좋은 금착약은 충분하다. 이거 아주 좋은 금착약이네. 최상급이야. 성주가 보내준 거냐? 대식이 고개를 젓는다. 아닙니다. 제가 하녀들 꼬셔서 빼돌린 겁니다. 이런 귀한 금착약 빼돌린 거 들키면 맞아 죽겠다. 하녀들이 대식이 너를 좋아하나 보네? 대식은 머리를 도리도리 흔든다. 어휴, 저 같은 놈을 하녀들이 좋아할 리 있나요? 하녀들이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건 공자님 때문이지요. 이놈이 착각하지 않는 냉정한 놈이다. 이놈이 무언가 아쉬운지 피식 웃는다. 대식아, 밥 많이 먹는 대식 말고 크게 하는 대식이라 해라. 사람은 말대로 되는 법이다. 대식이 넙죽 절한다. 태어나서 제일 좋은 말 들은 것 같습니다. 단전의 침을 제거하니 비록 콩알만 하지만 진기가 흐른다. 이제는 근육이다. 근육 없이 내공을 쓰면 몸이 터진다. 그래서 돈으로 영약을 처발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고수가 안 되는 것이다. 외출 금지. 그러니 방 안에서 마보 자세. 하루 몇 시간씩 작은 마당에서 오리걸음. 삼재 검법. 삼재 신법. 대식이 중얼거린다. 막내 공자가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미쳤나?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네. 여하튼 호호거리는 건 안 해서 다행이긴 한데 보름 뒤 가주 육순잔치에 참석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외출 금지도 풀렸다. 성주는 체면이 필요하다. 막내 공자에 대한 은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 그놈이 죽도록 처맞고 물에 빠져 죽다 살더니 정신 좀 차렸나 보네. 여자용품을 다 태워버렸다니. 하지만 그놈을 믿지는 마라. 흉측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책임지고 감시하도록 해라. 감시무사 2사람이 난감해한다. 또 돌기 발동하면 어쩌지? 다 그렇다 치고 이런 일 시키려면 경비 좀 넉넉히 줘야 하는 거 아냐? 이건 먹는 것도 아껴 먹어야 될 정도니? 후후, 어쩌겠나? 다른 무사들도 요즘 일자리가 없어. 다들 어려워. 휴. 온전한 정신의 관원평으로 살기로 나는 결심했다. 이런 정통적인 수련으로 고수가 되는 건 너무나 먼 길이다. 살아남으려면 전생 광살의 사검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죽지 않고 살아남아 관원평의 인생을 수선할 수 있다. 아무래도 관원평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있다. 대시가
나를 건져서 구해줬다는 숙수가 운영하는 객잔이 월령 객잔이라 했지? 예, 맞아요. 오늘은 월령 객잔에 가보자. 거기 비쌉니다. 돈도 없는데요? 머리를 쳤다. 월령 객잔. 전생? 내 첫살인 연습 상대였던 철구가 피땀 흘려 차린 곳. 이유도 모르고 죽였다. 살막놈들이 연습 상대로 골랐다. 연습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인다니. 지금도 치가 떨린다. 환생하고 며칠이 지나서야 그걸 기억해냈다. 여하튼 가야 한다. 하지만 돈이 없다. 은장도를 팔았다. 보석상이 눈을 크게 뜬다. 대단한 물건이오. 금자 10개. 묵직한 소리가 손 안에서 울린다. 이리 값나가는 물건인지 몰랐다. 이제 관원평. 이놈의 인생수선. 시작이다. 대시가 오늘은 나를 건져주었다는 하녀가 일하는 읍성박 객잔에 가보아야겠어. 밥 한 그릇은 팔아주어야지. 월령 객잔을요? 거기 가격이 꽤 비싸요. 돈 한 푼 없는데요. 월령 객잔. 머리를 두드리는 충격. 월령 객잔이라면 무명살수의 첫 살인 연습의 도구가 되었던 철구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개 고생해서 차린 객잔이었다. 이유도 모른 채 죽여야 했다. 알고 보니 일단 사람을 아무라도 죽여봐야 살행을 할 수 있다며 살막놈들이 만만한 사람을 골라 살인 연습 상대로 지명한 것이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나랑 같은 고아인데다 그야말로 개처럼 일해서 서리이 넘어서 겨우 객잔을 마련해 이모와 운영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때 신혼살림도 거기 차렸다며 울부짖었다. 개자식들이 골라도 왜 그런 사람을 골랐나. 나쁜 놈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린다. 여하튼 월령 객잔에 가봐야겠어. 기다려라. 내가 어디 좀 다녀오마. 월령 객잔에 가려 하나 돈이 하나도 없다. 돈 없는 현실은 항상 슬프다. 이건 밥 굶어본 무명살수가 잘 안다. 할 수 없이 백가죽을 포떴던 은장도를 팔기로 했다. 그것이 손잡이에 꽤 비싸 보이는 보석이 박혀있고 손잡이가 금이니까 값이 제법 나갈 것 같아서 그걸 팔아 월령 반점도 다녀오고 육고기도 좀 사서 근력에 보태야겠다. 먹지 않고 무리한 근력 훈련을 하다가는 돼지는 수가 있다. 보석상에 들러 그걸 팔았다. 보석상이니 깜짝 놀란다. 호, 대단한 물건이요. 그게 예상외로 값이 상당하다. 금자야 10개를 받았다. 관원평이 이 비싼 걸 어디서 구했나 모르겠다. 대시가 오늘 저녁은 월령 객잔에 가서 먹자. 너도 한 끼는 쉬어야지. 맨날 삶은 돼지고기 약간에다 풀만 먹으니 입에 풀냄새 난다. 어이쿠 공자님. 안 그래도 입에서 삶은 돼지고기 냄새. 풀냄새가 나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잘 되었네요. 공자님은 하도 잘 드시기에 안 질리는 줄 알았어요. 임마 근육 때문에 할 수 없이 먹은 거지. 나도 죽을 지경이었다. 지금도 입에서 돼지 냄새 나는 것 같다. 돈이 있나요? 은장도 팔았다. 아, 그거 천얼로 대랑 루주가 공자님께 드린 건데 공자님이 상당히 아끼는 물건이었지요. 공대랑이 왜? 경극 한 편 보고 홀딱 반한 거지요 뭐. 루주가 여자 역의 경극 배우에게 반해? 사내로 말이냐? 여자로 말이냐? 당연히 공대랑 루주는 공자님을 여자로 알고 있어요. 공대랑이 좀 특이 취향이지요. 히히히. 이 새끼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천얼로에도 가서 술 한 잔 팔아줘야지. 여하튼 큰 신세를 진 거니까. 가자 임마. 월령 객잔. 생명의 은인인 그 숙수가 일하는 객잔에 가서 좀 팔아줘야겠다. 아무리 봐도 멋진 업소 이름. 월령 객잔. 철구는 전생 무명살수에게 죽고 무명살수의 영혼이 빙의된 관원평은 무명살수의 시신을 붙들고 떠올랐는데 원수라 할 수 있는 무명살수의 영혼이 빙의된 괜 원평을 그 아내가 건져 살려주었다. 만약 철구와 부부였던 그녀가 건져주지 않았다면 빙의되자마자 환생도 못하고 물귀신이 되었을 것이다. 참 얄꽃은 운명이다. 한상 잔뜩 차려오라 시키고
점소이에게 묻는다. 이봐, 점소이님. 여기 지난번에 사람 건져준 하녀가 있다던데 좀 데려와라. 점소이는 단박에 그녀를 데려왔다. 나를 알아보겠소? 한참을 멀뚱하게 쳐다보던 그녀는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아, 이제 보니 그 여자 오라버니군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흐. 그렇다 치고 누이를 구해줬는데 경황이 없어. 이제 인사하러 온 거요. 여기 약간의 보답을 하겠소. 금자 2개를 내놓았다. 극구 사양했지만 억지로 떠안겼다. 대식이가 이 장면을 쳐다본다. 와, 통도 크네. 공자님도 거지면서 이해 안 간다. 그때 같이 건진 그 남자는 어떻게 했소? 아, 제가 여력이 없어서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죄송하지만 우리 식당에서 돼지뼈, 오리뼈 버리는 곳이 그 부근에 있어서 거기 구덩이에 대충 묻었지요. 죄송해요. 시신이 너무 처참해서 엄두가 안 나기도 했고요. 심장이 뚫려서 옷이 피로 빨갛게 물들었더라고요. 물에 퉁퉁 불기도 했고요. 애잔하구나. 무명살수. 죽음도 편치 않다. 뭐 죄송해할 거 없소이다. 팔자가 그런 놈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 신분을 알 만한 무슨 유품 같은 거 없던가요? 아, 있지요. 투박한 청동 반지가 있어요. 혹시 누가 찾아오면 가족이 알아볼 수 있게 제가 손가락에서 빼내어 보관해 두고 있지요. 이런 영리한 여자가 있나. 단박에 전생의 신병기를 되찾았다. 그 사람 말이요. 음식물 쓰레기장 옆에 두기는 좀 마음이 안 좋소. 누이가 그 사람 때문에 살아왔는데 어디 묻어줄 데가 없나요? 아, 있어요. 우리 철구 씨가 묻힌 자리 옆에 빈터가 있어요. 첫살인의 피해자와 나란히. 그래, 죽어서라도 철구 곁에서 속죄해야지. 반지는 가져다 주시오. 여기 금자 2개 드릴 테니 부근 옆에 묻어주시오. 나중에 내가 좋은 곳에 부근과 나란히 묘지를 다시 만들어 드리겠소. 썩어 문드러졌을 전생 무명살수의 처참한 죽음을 볼 용기는 안 난다. 아, 금자는 더 필요 없는데 받으시오.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오. 간단히 묘비도 세워주시오. 무명살수라고 새기면 돼요. 잘 가라. 무명살수. 난 이제 관원평이다. 대식이 보기에 금자 10개밖에 없는 인간이 왜 저러나 싶다. 금방 또 거지 되겠네.